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대성쌤한테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성쌤, 소프트웨어 교육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누가 보면은 뭘 보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대성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된 지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영재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영재? 존재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모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딩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단순 작업이다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막 그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서 이렇게 약간 열이 났었습니다. 우리 대선쌤, 소프트웨어 영재 존재할까요? 지금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 코딩을 근데 단순 작업의 코딩 수준도 있지만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나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하는 그런 코딩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충분히 이런 소프트웨어 영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선쌤이 저의 그 꽉 막힌 가슴을 조금 풀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단순 작업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은 어떻게 보면 단순 코딩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영재 교육에서 시사하는 함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영재 교육에 있어서 영재의 의미는 영역 특수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영재, 과학 영재, 수학 영재, 그리고 스포츠 분야, 예술 분야의 영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그 속에서 영재성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소프트웨어 영재라는 게 좀 맞는 말인지 좀 오해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성쌤은 혹시 소프트웨어 영재들을 교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를 꽤 오랫동안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도대에서도 1등을 하고 뭐 전국대회까지 이제 이렇게 같이 지도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근데 코딩이라는 게 이제 뭐 좀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운 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나름의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뭐 게임도 만들고 뭐 도서실에서 책 빌리는 그 대여에 관련된 대출 누가 많이 했나 그런 것도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소프트웨어도 영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학생들한테 놀이 기반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게임 형식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블록형 언어들이 도입됐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짜기도 하고 수준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근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코딩 잘하려면. 그러니까 수학도 근데 공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원리가 있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거치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알고리즘적인 그런 사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학과 되게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고죠. 어떤 코딩을 할 때 단순한 언어의 사용 그리고 그의 배치 그리고 패턴에 의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학생들이 사고력을 상위 사고력을 발휘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흔하게 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짰는데 어떤 친구는 이만큼 긴 이제 텍스트를 치고 어떤 친구는 딱 요만큼 친 거예요. 근데 여기 디버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딩에서 어떤 버그를 찾아내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만큼을 짜서 그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짰던 친구들은 디버깅이 훨씬 쉽습니다.
발전시키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단순 반복 그리고 우리 저희 전문 용어로 노가다로 이 코딩을 한 친구들은 자기가 짠 프로그램조차도 오류를 찾기도 힘들고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이제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와의 소통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컴퓨터와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고 과정을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컴퓨터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고 컴퓨터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하고 거기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는 거죠.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알고리즘,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문제들도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직관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직관 그리고 컴퓨터가 갖고 있는 분석적인 사고 이거를 결합한다면 저희가 금상첨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의 확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고유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을 하는 학원 보내야 되나요, 학생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근데 영재성이 이제 발현되는 게 처음부터 물론 발현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기능적인 습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과연 충분한가? 만약에 그 아이가 소프트웨어 영재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그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학교에서 만약 그게 충분히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축구 좋아하는 아이가 이런 클럽 가서 축구 하듯이 그런 코딩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건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코딩 학원들이 물론 모든 학원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3개월 과정, 10주 과정, 12주 과정 해서 속칭 말하는 자격증 대비 반처럼 운영되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리고 어떠한 또 학원에서는 초등 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는 이벤트처럼 일회성 체험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로봇 코딩, 드론 코딩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근데 이런 학원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대성쌤이 잘 아시는 디자인 싱킹, PBL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의 디자인 싱킹과 PBL 어떤 형식, 어떤 이제 학습 모형입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이제 사고 기법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 건데요. 현장에서 다양한 입장에 있는 그 문제 상황에 있는 분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따라 그런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근데 문제를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수정 보완 이 프로토타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도 사실은 그런 디자인 싱킹이 접목된다면 아이들이 단순히 이제 기능적으로 습득하고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코딩 능력이나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좀 적합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적인 관찰, 스스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누가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 식의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대성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어떤 시간 교육과정 배분이 좀 아쉬워요.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는 학년군에서 17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좋아하는 학생들, 배우고 싶은 학생들한테 사실은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커리큘럼에 기본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성장이나 학생들의 상의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해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영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고민, 노하우 있을까요? 뭐 해커튼 대회라고 해서 이제 그런 또 여러 대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해커톤 대회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근데 마라톤하고 결합을 해서 그 문제를 캠프 형태로 학생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가는 그런 한 번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 애플 같은 대기업에서 팀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근데 외국 같은 사례에서 뭐 영국인가요? 거기서는 실제로 대학 입시에 소프트웨어 교육에 그 한 교과가 들어와 있고 그거를 반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되게 주목받고 있고 지금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그런 교육과정 안에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다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영재들을 키워주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 일단은 두 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의 부족한 부분,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학원에서의 정해진 스킬 중심의 이제 교육에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온라인 컨텐츠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뭐 무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개방형 플랫폼들에서 이제 다뤄지는 그런 강의 과정들이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포럼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피드백을 서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의 바닷속에서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개인 포트폴리오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웹사이트에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 예. 저희가 뭐 어떤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죠. 최근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굉장한 열풍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직업 교육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일자리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 입학과 동시에 대기업에서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되고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이렇게 모셔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이제 대학들, 4년제 대학은 물론 2년제 전문 대학교, 특성화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산업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직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공하고 이해하고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 전문가로서의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스타트업 기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년제 대학교, 그 다음에 산업기술대학교,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산학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사내의 이사, 임원진들이 대학교에 출강을 와서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수행할 때마다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전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반도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의 우리나라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인식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실 이것도 되게 중노동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좀 요즘 이슈들 사회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IT 근무자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좀 보호 조치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근데 제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좀 제안하고 싶은 게 그 리빙 랩이라고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컴퓨터로만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좀 관심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생활과 관련져서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다양한 센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그 이제 말씀하시죠. 피지컬 컴퓨팅으로 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어린 학생들 특히나 이런 소프트웨어에 좀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훨씬 더 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우리 대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접근하는 학생들에게 피지컬 컴퓨팅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로봇을 직접 움직여보고 로봇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또 최근에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이제 게임기에서 차근차근 게임 코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코딩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소프트웨어 영재이건 소프트웨어 관심이 있는 학생이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 멘트 해주세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미래 산업의 아주 중추적인 영역으로 보고 국가에서 이런 교육과정도 접목하고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근데 단순히 컴퓨터 뭐 그냥 ICT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관심과 지속적인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소프트웨어 영재 존재한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